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TV러셀의 황선진입니다. 자, 오늘 제 우측에 계신 분은 이제 공군 학사 장교 출신 여행 유튜버이신 캡틴 따오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모신 이유는 이제 또 공군 장교를 많이 꿈꾸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자 제가 초대를 했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 공군 장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캡틴 따거라고 합니다. 저는 학사 134기로 공군 장교로 입대했고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한 4년 정도 군에서 복무를 하고 현재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여행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4년을 복무하셨다는 건 공군 대위로 전역하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19년도에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19년도에 전역하셨으면 이제 전역하신 지 1년 정도 되셨겠네요? 네, 이제 31일 되면 만 1년입니다. 만 1년이요? 네. 그럼 5월 31일에 전역하신 거죠? 맞습니다. 이유가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국군에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다양한 군이 있는데 공군을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공군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공군이 저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뭔가 조금 이미지? 스마트한 이미지랄까? 네. 육군, 해군 분들을 비하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공군은 뭔가 조금 스마트하고 젠틀할 것이고 네.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저도 공군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애초에 육군하고 해군은 이렇게 선택 리스트에 없으셨던 거예요? 원래는 두 가지 부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했어요. 어떤 거요? 뭐냐면은 공군은 이제 좀 스마트해 보이고 뭔가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군인으로서 네. 정말 빡센 그런 부대를 경험해보고자 해군의 뭐 그런 특수부대들 있잖아요. 거기를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 무도단증이나 아니면 체력이 잘 되질 않아서 그쪽은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공군으로 입대하셨으면 공군 학사장교로 입대를 하셨잖아요. 네. 혹시 뭐 학군 장교나 그런 건 생각을 아예 안 하셨나요? 일단 공군 장교가 되는 방법이 타군과 비슷하게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네네. 첫째가 이제 공군사관학교고, 그렇죠. 두 번째가 ROTC고, 네. 세 번째가 학사장교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세 번째 건데 공군사관학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ROTC라고 이제 하죠. 학군사관인데 그렇죠. 그 공군의 학군사관은 현재 교통대학교, 한서대학교, 항공대학교 세 군데 학교에서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학사장교인데 학사장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만 있다면 네. 누구나 시험을 봐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 번째 학사장교였던 것 같아서 학사장교. 그래서 학사장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나왔던 대학교가 어디 대학교 나오셨어요? 저는 중국의 칭화대학교라고 네네. 되게 멋있는 유명한 아주 좋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아, 그럼 중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셨다는 건데 저는 지금 처음 안 게 대부분 우리가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국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임관을 하잖아요. 네. 근데 외국에서 학교를 나왔어도 네, 이렇게 임관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공군에서는 오히려 학교를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본다는 게 뭐 좋은 대학교 이런 걸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군에서 이게 근무를 하다 보면은 병사 친구들부터 뭐 연고대, 서울대, 카이스트, 심지어 뭐 해외 대학교라고 한다면 아이비리그부터 해가지고 뭐 하버드 이런 친구들도 있고 학교들이 다 대부분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를 좀 보지 않았을까. 그러면 궁금한 게 장교들도 학사장교가 같이 임관해서 훈련 받고 그러잖아요. 네. 학사장교 출신들 학교 많이 좋았었나요? 엄청 좋았어요. 기억에 남는 학교 뭐 있었어요, 동기들? 하버드 일단 둘 있었고요.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서 학사 학위를 받고 네. 공군 장교가 왔다고요? 네. 그리고 뭐 변호사 친구들도 있었고 회계사 친구들도 있었고 5급도 엄청 많고 5급도 한 10명 됐던 것 같고 그때 학사장교 임관 몇 명 했었어요, 동기생? 총 380몇 명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좋은 학교가 이렇게 기억에 나는 학교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저희 소대만 40명이었는데 한 30명 정도는 다 아는 학교였어요. 딱 이름 됐을 때 유명한 학교. 유명까지는 아니더라도 30명인데 이 학교 되면 대부분 알만한 그런 학교. 네, 그래서 여기는 학교를 좀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300명 정도 임관했고 그 중에 한 40명이 소대였으면 연락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친하니까. 네. 대부분 다 전역했나요? 아니면 계속 군생을 하고 있나요? 그런 학사장교 출신들? 학사장교 출신들은 아무래도 전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저 때와 지금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했을 때 뭐 10명 중에 한 8명은 전역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역을 하려고 했을 때 저희 부대에 들어온 새로운 신임 소위들 10명 정도가 들어오면 한 7, 8명은 장기를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본인 혹시 임관할 때부터 장기를 생각하고 왔었나요? 아니면 나는 그냥 애초에 딱 기아만 치고 전역하겠다? 저는 무조건 칼단기였습니다. 칼단기? 네, 3년 딱 하고 나가야지 이랬었는데 네. 대위가 달아보고 싶어서 네. 아시다시피 뭔가 안녕하십니까 문중입니다 라고 하는 거랑 안녕하십니까 문대입니다 라고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1년, 그쵸. 그래서 1년 연장한 겁니다.
실제로 육군에서도 그 한 끗 차이 때문에 1년 정도를 더 군생활하고 전역한 친구들도 있어요. 중위로 전역한 거랑 대위로 전역한 거랑 느낌이 약간 달라요. 아우, 많이 다릅니다. 달라요, 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본인께서 공군 학사장교로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외국 대학교를 나왔으면 혹시 초중고등학교도 외국에서 다 학교를 나왔던 건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 중국으로 가서 네. 중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나오게 됐네요. 아, 그럼 거의 인간하기 전까지 보면 한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살았잖아요. 제가 28살 때 네. 14년 한국에서 살고 14년 중국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약간 생각하는 것부터 사고방식이 약간 조금 더 개방화될 수 있는데 병사로 갈 생각은 아예 안 하셨던 거예요? 아예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 만약 장교로 가신다고 하셨을 때 제일 부담이 되는 게 시간일 겁니다. 그렇죠. 병사로 가면은 짧은데 장교로 가면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예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었죠. 근데 그래도 내가 군생활 할 거면 좀 주도적으로 내가 해보고 싶다 해서 장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신 건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4년 뒤로 다시 돌아가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전 장교 선택합니다. 아, 그렇죠. 이 병사도 괜찮아요. 솔직히 짧게 갔다 오고 네. 사회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병사로 들어가면 저는 약간 아쉬운 점은 순수 군대에 그냥 자신의 시간을 노동에만 투자하고 그냥 맞습니다. 봉사하는 느낌인데 장교로 가면 힘들지만 좀 주도적이고 또 다양한 경험이 쌓잖아요. 네. 그건 인정하시죠? 아우, 맞습니다. 제가 부대를 들어갔을 때도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제가 전투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훈련을 제가 주도하고 이런 것에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스펙을 떠나서라도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군으로 가서 어디서 군 생활을 하셨는지 저한테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전 딱 3군데 있어봤습니다. 어디 가셨나요? 처음에는 공군은 이제 무조건 다 진주로 입대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진주 교육사령부에서 저는 이제 교육을 받았고, 네. 그 뒤로는 대구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네. 대구에 이거 말해도 되나? 그 다음에 군생활 막바지에 해군으로 파견을 가게 돼가지고 네. 부산에서 이제 또 한 4개월, 5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사령부에서 후보생 생활을 했고 네. 인관에서 대구에서 군 생활을 했고 네. 막바지에 부산에 있는 해군 부대에 파견 나가서 이 총 3가지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공군에도 제가 알기로 다양한 병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병과를 하셨었나요? 공군에는 일단 전투병과가 네.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 다시 아시다시피 조종사들이 전투특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방공포 특기. 그렇죠. 방공포병. 네, 유튜버 멋진 창창님, 멋진 방공포병이시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저희 항공통제라는 특기입니다. 네. 항공통제라는 특기가 어떤 건지 좀 시청자분들한테 간략하게라도 소개 가능하신가요? 항공통제는 대한민국 상공에 있는 네.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포착, 식별 및 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항기 같은 경우는 민간 부분에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군용기 같은 경우는 컨트롤하는 부서가 바로 저희 중앙방공통제소에서 하고 그래요? 있어요. 네. 그 중앙방공통제소에서 뭐 지역에 맞춰서 또 자기의 레벨에 맞춰서 항공기들을 통제하는 사람들 통제사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그 중앙방공통제소에서 통제사로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민항기로 치면 우리가 공항에 가면 이렇게 이륙장이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제소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 데서 근무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데 관제랑 통제랑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타워라고 네. 하거든요. 거의 이제 관제탑이라고 하죠. 그렇죠. 관제탑. 근데 그 관제탑의 관제 범위는 비행장 안입니다. 네. 그래서 비행장 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발하고 내리고 네. 하는 착륙 관제소가 있고요. 네. 요걸 벗어나서 이제 항로라던가 아니면 다른 구역, 지역을 갔을 때는 다른 통제 기구가 통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 저희 군공항에서는 다 타워까지 군인인데 저희는 그쪽 관제 쪽이 아니고 저희는 아예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 벙커 안에서 오락기라고 해야 되나? 저는 콘솔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은 아마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거기에 항공기가 어떻게 다 돌아다니는지 보이거든요. 그게 민항기도 다 보이는 거죠? 민항기도 다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근데 여기 이 화면 자체가 이제 2급 비밀이라서 네. 사진을 찍거나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비밀이구나. 네, 그 콘솔 자체도 비밀이고 콘솔 화면 자체도 비밀입니다. 아까 아무튼 그런 비밀 관련된 거니까 더 자세하게 못 물어보겠지만 그런 걸 다 보시면서 통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궁금한 것도 이런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 분명히 공군하면 이미지가 조정 가지 못하면 대부분 진급을 실패할 것이고 좋은 자리도 없다. 여기서 공군은 무조건 조정을 가야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많은 조정사들 빼고 나머지 전투병과에 다양한 또 장교들이 있는데 방공포병하고 항공통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어디가 진급 더 잘 되고 조금 더 이렇게 유망한가요? 이거는
조금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진급이 잘 된다는 것은 아마 상금 공통일 건데 네. 진급이 잘 되는 곳은 진급